그랜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감사합니다. 그랜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우스입니다. 미쳤어. 지금껏 알고 있던 그랜저는 가라.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그랜저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풀체인지 그랜저입니다. 일단 딱 처음에 이렇게 전면부에서 봤을 때 기대했던 어떤 그림,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쭉 눌러놓은 스타리아가 아니냐. 근데 이렇게 실제로 딱 봤더니 그 느낌이 솔직히 없진 않아요. 이게 스타리아를 떠올리게 만드는 비주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아웃이 똑같죠. 위쪽에 일렬의 램프도 그렇고요, 아래쪽에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렇습니다. 좌우쪽에 있는 이 네모난 헤드램프도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바로 이 일렬의 수평 램프인데요. 이 램프가 안 끊어져 있어. 이게 하나로 지금 저 좌측부터 끝쪽까지 완전히 일렬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포르쉐 911 후면 궁둥이에서나 봤었던 그 정말 이 심리스한 이 램프, 이게 그랜저에 구현이 됐다는 게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똑같은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도 스타리아는 이거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멀리서 봐도 이 일렬의 램프 때문에 굉장한 일체감, 그리고 아주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 아래쪽의 그릴도 똑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보시면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이 살짝 꺾여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도 스타리아는 그냥 일반적인 네모 안에다가 그릴을 넣어놓은 느낌이었다면 확실히 다른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하나 더 추가한 걸 볼 수 있고요. 헤드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마치 얼음각이 좀 길어진 형태로 입체적으로 램프가 자리한 거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 겉에 프레임 자체가 달라요. 안쪽에 이렇게 새로운 또 디테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타리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하부에 있는 그릴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리아는 그냥 절단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 차는 전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끝부분을 사선으로 처리를 해서 훨씬 더 유려한 느낌을 많이 주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지하게 넓어 보여요, 차가.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이 보닛이기도 해요. 이 보닛을 보시면 절단면이 아주 깔끔하게 내려와 있어서 여기가 후든지 여기가 후든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끝까지 내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에도 달라진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다른 현대차의 새로운 엠블럼이에요.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해지고요. 소재감도 좀 더 프리미엄 느낌을 지향하는 그런 소재감으로 드러나 있어서 전체적인 이 화이트 컬러와 맵시를 굉장히 잘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블랙 색상으로 갔을 때 좀 웅장함이 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화이트 컬러기 때문에 보닛 라인이 여기 이렇게 절단된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블랙 색상으로 가면 이 절단면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일체감이 있는 형태로 보이고, 화이트 컬러에서는 조금 더 이 선과 면이 더 구분되어 보이는 특징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훨씬 화려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좀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안쪽에 그릴도 보시면 디테일이 꽤 많이 살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릴이 사실 세차하긴 조금 힘들 것 같아. 이거 언제 다 닦지? 하지만 이렇게 얇은 크롬으로 덧대어져서 그릴이 쭉 자리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릴 아랫부분에도 정말 깨알 같은 픽셀을 박아놓은 것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차량의 맵시를 좀 다르게 만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면부도 어떤지 살펴볼게요. 와, 측면부가 너무 길어. 저는 있잖아요, 처음에 이 차를 보고 나는 진짜 리무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C필러, A, B, C필러가 자리한 뒤쪽에 나와 있는 이 글래스가 상당히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요거는 아마 익숙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세대 그랜저가 나왔을 때 들어갔던
오페라 글래스예요. 그 오페라 글래스를 최신식으로 현행 그랜저에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차가 얼마나 길면 이렇게 또 독립적인 창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이 차 5m가 넘는 몸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바스 형이 예상을 했었죠. 왜냐면 우리 K8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5015mm가 됐어요. 그랜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5m 넘는다. 이거 당연히 예상했는데 역시나 K8보다 길어졌습니다. 5035mm로 훨씬 더 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차축도 보시면 굉장히 긴 걸 알 수가 있죠. 차가 아주 비례감 있게 이 넓은 실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측면부에서 사실 가장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캐릭터 라인이에요. 이 차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캐릭터 라인이 정말 이 헤드램프 위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쭉 따라와서 살짝 내려가거든요.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뒤까지 또 쭉 이어진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긴 선 때문에 차가 더 길어 보여요. 이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도어부의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 실내에 탑승객이 앉았을 때 상당히 안락한 공간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 놀라신 분 계실 거예요. 요거 뭐야 하실 수 있을 거죠.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디지털 2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딱 오면은 얘가 주인을 알아보고 탁 튀어나오는 이런 도어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정말 새롭습니다. 이 차 지금 전기차도 아닌데 이런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넣었고요. 이거 마치 제네시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 프리미엄한 옵션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와 있다는 거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에요. 보닛 부분도 아주 굉장히 두툼한 부피감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면 전고는 의외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랜저에 대비해서 약간 낮아지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검은색 띠가 들어가 있죠. 하이글로시 띠가 쭉 들어가서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형태로 쭉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정말 차의 부피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약간 둔탁하고 뒤뚱거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래쪽에는 아주 상향하는 방식의 조금 더 프레쉬한 라인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가니쉬 덕에 좀 더 차체가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하부에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 보이네요. 정말 이 그랜저의 이전 모델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달라진 측면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바로 이 휠이에요. 이 휠이 엄청 크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무려 20인치 휠이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그랜저에서 선택하지 못했던 20인치 휠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스포크 형상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흡음 타이어여서 아무래도 이 소음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주행을 실제로도 해보면서 얼마나 정숙해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보시죠. 후면부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면부에 있었던 이 수평형의 일자형 램프가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역시 이 램프도 일렬로 쭉 이어지지만 아쉽게도 트렁크 부분 때문에 절단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절단의 격차가 아주 넓지 않으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일체감을 여전히 내주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간 램프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주 얇아서 레이저를 딱 쏴서 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그랜저의 레터링도 변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G에도 지금 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꺾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R, A, N 이 모든 면에서 그랜저의 이름 자체의 디자인을 반영한 것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달라진 엠블럼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깔끔한 모양새로 보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방향지 시등이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램프가 나와 있죠. 이 아래쪽에 이 램프부로 숨겨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에 방향지 시등이 턴 시그널로 들어온다는 거. 우와, 이게 또 심지어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처럼. 요거 굉장히 프리미엄한 디테일인데 이번 그랜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아래에 있어요. 이게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까지 사실 딱 붙었을 때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차의 이 방향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램프가 아닌 것처럼 정말 잘 숨겨놨다. 요거는 굉장히 디자인상으로 매력적이네요. 아래쪽에도 램프부가 이 후진등을 비롯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의 선 안에 다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한 3개 정도의 선이 있는 거 외에는 이 차에 다른 특별한 장식이 있진 않습니다. 이 선 안에 모든 걸 다 숨겨놨기 때문에 이 후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재밌는 건 부피를 통해서 이 차량의 좀 색다른 면모를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누가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요거를 살짝 이렇게 굴린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많이 먹었을 때 그 제 배 같기도 하고. 실내에도 한번 들어가 보죠. 뭐야. 미쳤어. 아니, 일단 어머, 도어가 프레임리스야. 뭐야, 미쳤는데요? 너무 깔끔한데? 여러분, 이거 그랜저 맞죠? 잠깐만, 진짜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고 이거 진짜 그랜저 맞지? 와, 대박이네요. 잠깐만, 지금 좀 정신 차리고 제가 정말 제가 자동차 리뷰만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내 진짜 이런 국산차 지금 처음 본다. 와, 이번 그랜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뭐예요? 이거 스티어링 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현대차예요? 너무 새로워요. 너무 독특하고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요거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 그랜저는 과거에 있었던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좀 이어오면서 새롭게 재해석을 했다라고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트가 알려지긴 해서 1세대 그랜저의 실내를 딱 보면 요런 비슷한 스티어링 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탄 차량의 이 베이지 컬러랑 이 스티어링 휠이랑 정말 전체적인 이 인상이 벤츠급인데? 진짜 좋아졌어요. 정말 과거의 구형 그랜저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스티어링 휠은 실물로 봤을 때 훨씬 고급스럽고요. 가운데 경운기 부분이 가죽으로 완전히 덧대어져 있어서 이 스티치 라인들까지도 아주 가지런하게 눈길을 끕니다. 가운데 H가 없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이미지 변화에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H를 제거하고 이 점이 4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바깥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아주 모양새를 내놨죠. 여기는 아마도 불도 들어오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 아래 버튼에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색상도 변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우측에 있는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도 이쪽이 아마도 이렇게 같이 반응형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 4개의 의미는 지금쯤이면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스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아이오닉 5, 6에도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H를 모스부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점 4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현대차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좌우에 있는 버튼부는 저는 하이그로시를 기대하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플라스틱 재질이긴 해요. 그렇지만 안쪽에 한 번 더 크롬으로 이렇게 덧대 놓은 부분도 그렇고요. 이 플라스틱이 그냥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보다는 약간 더 무광의 형태로 좀 더 재질감이 돋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아주 저렴해 보이지만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티어링 휠이 투톤이야, 투톤. 와, 이거 제네시스냐고. 진짜 제네시스 처음에 그 개딱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던 스티어링 휠 나왔었을 때도 이런 투톤이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네 했었는데 그랜저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1세대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반영한 부분, 이 전체적인 실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 우드 패널이 이렇게 쭉 일렬로 들어가 있죠. 1세대 그랜저가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도 공조부가 있었는데 이 차량도 역시 공조부가 드러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역시 다른 색상으로 눈길을 끌기도 하고, 이 디스플레이도 완전 전작과 사실 느낌은 좀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유려한 라인들은 비슷한데 실물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실물은 이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더 하나로 일체감 있게 드러나서 마치 정말 큰 이런 화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우측에 등장하는 이런 유려한 곡선들이 입체적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술 작품의 어떤 조형미를 보는 듯한 인상도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이 프리미엄한 요소를 극강으로 올려주는 부분들이 이 아래쪽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무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아래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은은하게 아래쪽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디스플레이가 좀 떠 보이는 느낌도 들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량은 가장 최상위 트림의 캘리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래피라는 이런 레터링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는 디자인에 힘을 실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캘리그래피다 라는 것을 이 차에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끄네요. 이 도어가 프레임리스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룸미러도 프레임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모니터가 하나가 더 생겼네. 모니터가 지금 3개인 거예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쪽까지. 요거는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아래쪽에 패널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지문이 묻었을 때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 패널인 것 같아요. 이 빛 반사의 안 좋은 부분들도 잘 해소를 하고 있는 정도의 패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실제 주행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 각도나 위치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버튼이 조금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눌렀을 때 약간의 햅틱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작하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아주 많이 내리시지 않아도 얼추 이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기는 상당히 편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접이식인 줄 알았어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안에 보시면 약간 둔탁하게 앞쪽으로 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입체감과 좀 단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C타입 버튼이 이렇게 C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도 우드 패널인데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공조부가 완전히 앞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아래쪽이 굉장히 깔끔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대박 사건, 여러분, 키가 이거 또 바뀌었네. 이거 제가 아이오닉 6에서 차키 바뀌었다고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랜저 키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역시 멀리서 봤을 때 H로 현대차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안쪽에 이 블랙의 하이그로시를 넣음으로 인해서 훨씬 좀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약간 이 차가 완전히 고급스러워진 것에 대비해서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고요. 조금 뭐랄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 부분에 보면 아래쪽에 굉장히 깊이감이 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올려놓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컵홀더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다 넣으시면 역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손쉽게 안쪽에 살을 빼실 수도 있고, 요런 것도 요렇게 딱 선을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고급감이 확실히 살아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 쪽에 안쪽도 한번 수납도 확인을 해보면요, 꽤 널찍한 이런 트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역시 안쪽에 공간도 꽤 널찍하게 나옵니다. 손바닥이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요. 다만 깊이감 자체는 아주 깊진 않아요. 그래서 한 제 팔꿈치에 한 4분의 2.5 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요런 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딱 색상을 달리해 놓은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브 박스에도 다 이렇게 버튼에 이렇게 다르게 해놨잖아요. 끝부분 처리를. 별거 아닌 디테일인데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이런 생각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동을 또 손을 눌러가지고 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 독특한 이런 로즈골드 색상에 이런 가니쉬도 들어가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이 투톤 컬러인데 가운데만 밝은 베이지고 위아래는 아주 코코아색의 따뜻한, 그러면서도 더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브라운 컬러가 조화가 이루고 있어서 이 화이트 색상의 차량에 이 베이지 시트 투톤 완전 강추입니다. 간접등도 위에서 쭉 내려오고 있고요. 이 안쪽에도 역시 이렇게 램프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들 이 도어부에서도 끝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랜저 신형 풀체인지 실내 2열에도 앉았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와,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아니, 일단 와, 이 쿠션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딱 기댔을 때 있잖아요, 약간 사모님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열 도어부와 마찬가지로 2열 도어부가 역시 그 맵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시선을 계속 끄네요. 이 투톤 컬러가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로 아무튼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와, 이렇게 하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완전 수납형이네요. 딱 내리셨을 때 위쪽에 뚜껑이 달려 있어.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갑니다. 심지어 제가 1열에 탔을 때 이걸 놓쳤네. 얘 왜 이렇게 생겼니?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헤드레스트가 치과 그거 같지 않아요? 치과에서 누웠을 때 굉장히 독특한 류의 헤드레스트고요. 그리고 이 버튼류가 뒤에서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이렇게 어머 이렇게 길어지고 기린처럼 목이 길어지고요. 다시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또 짧아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기하네요. 완전 새로워진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거, 여러분이 아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무려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제공됩니다. 자, 요렇게 버튼도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제가 지금 올라갑니다. 제 지금 앉은 모습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요렇게 내렸고요. 아래쪽으로 다시 내리면은 다시 엉덩이가 내려갑니다. 근데 딱 가장 끝까지 올렸을 때 각도가 그래도 한, 이게 90도라면 45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눕는 그런 느낌이네요. 45도까지는 아니고 한 35도? 네, 아무튼간 이 각도가 그래도 훨씬 완전히 서 있을 때보다는 편해진다라는 거,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번 신형 풀체인지 완전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전장이 긴 차량인 만큼 레그룸 공간 안 보여드릴 수 없을 텐데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주먹이 한 4개 가까이도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레그룸 공간, 뭐 성인 남성분이어도 충분히 이 정도 공간성 여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은 전고는 약간 낮아졌잖아요. 주먹이 한 2개 딱 맞게 남는 정도로 좀 들어간다라는 거. 조금 키가 크셔도 이 가운데 부분 말고 이 위쪽은 약간 더 경사져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약간 더 크셔도 아주 방해받지는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헤드룸 공간도 확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센터 부분의 콘솔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드 패널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차용을 했고요. 안쪽에 물리 버튼이 자리하는 소재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네요. 열었을 때 안쪽에는 수납 공간 아주 깊진 않고요. 좀 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쪽에 컵홀더는 이렇게 누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거 소재감은 조금 저렴해 보이긴 하네요. 뭐 요거까지 신경을 썼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아무튼간 이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 완전히 올렸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포켓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라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이 가운데 앉았을 때도 그쵸,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더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
아무래도 이 시트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올라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3명이 앉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딱 이렇게 4인으로 앉아야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 내렸을 때 재밌는 건 스키스루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공간 여시면 안쪽까지 완전히 깊이 긴 김을 실으실 수 있다라는 거, 스키 같은 거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좋은 게 시트가 되게 좋아졌다. 시트가 정말 좋아졌고, 이 루프 부분도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 캘리그래피에서 진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후면부의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 공간 버튼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H 엠블럼의 밑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게 됩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빠르게 탁 열리는 부분들 인상적이고요. 나 이런 거 좋다. 굉장히 뭐랄까, 이 마감 처리를 이 안쪽에도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어요. 이런 점들 매력적이고, 안에 공간이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차 살 때 트렁크 이 공간, 적재 용량 진짜 많이 본다는 거를 이제 현대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왼쪽에 정말 끝쪽까지 사선으로 아주 깊이 있게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쭉 끝까지 와서 반대쪽으로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물론 이 안쪽으로는 깊이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바깥쪽 부분까지 최대한 공간을 실현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도 보면 이 안쪽이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워 있어.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늘려놓은 것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공간은 확실히 넓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이 차를 또 타볼 때 얼마나 물건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열어보시면은 나름의 또 적재 용량 또 나와 있죠. 이렇게 안쪽에도 조금 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나와 있는 것도 전체적인 실용성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 크림이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버튼부 바깥에 또 이렇게 크롬으로다가 이렇게 해놨네. 돈을 쓰면 차가 좀 이뻐지나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뀐 신형 풀체인지 그랜저의 모습을 한번 저와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기다려온 게 실망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잘 나왔습니다. 이번 그랜저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입장에서 그랜저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 안 바꿔도 돼. 별로 안 바꿔도 이 차는 잘 팔릴 차예요. 그랜저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도 업그레이드, 실내 고급감으로도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정말로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이 차량도 가격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래 자막으로 띄워드립니다. 한 300~400만 원 가량 이상의 인상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차량 타보면서 어떤지도 좀 보여드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 많이 바꾸면서 공차 중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내부적으로도 꽤 신경을 쓴 요소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요새 연식 변경이 돼도 차값이 비싸지는 마당에 요 정도의 이 가격 인상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정말 그만큼 이번 그랜저는 정말 완전히 많이 바뀌어서 도로의 인상을 상당히 바꿔놓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부디 이 차를 실제로 핸들을 잡고 주행을 했을 때도 첫 인상의 놀라움과 만족감이 덜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 차량 엔진 라인업은 기존과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LPG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가격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이 주행 성능은 조만간 바로 또 전해드릴 테니까 참았어요.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멋있어진 그랜저와 함께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